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18년도 1회 실기 기출 보건문제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송전계통에서 가공전솔로의 이상전압 방지 대책 3가지만 간단히 쓰시오. 단답형이죠. 가공지선 설치, 매선지선 설치, 중성점 접지. 암기사항이죠. 요 3가지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2번 전력퓨즈의 역할을 간단히 쓰시오. 이 문제 역시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전력퓨즈 어떤 일정 값 이상의 과전류를 차단하여 전로나 기기를 보호하고 정상적인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한다. 이것이 전력퓨즈의 역할입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다음의 그림은 저하 배전솔로의 개통접지 방식 중 TN계통의 TNCS 방식이다.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접지계통의 종류 3가지 있지요. TT계통, IT계통, TN계통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자는 전원에 관련된 문자고요. 두 번째 문자는 부하의 노출 도전부 외함입니다. 외함에 관련된 문자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T는 대지와의 접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으면 T자를 적어주는 거고요. 전원이 대지와 접지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대지와의 높은 임피던스로 연결된 경우 그때는 I를 적어줘요. 그리고 부하의 노출 도전부 외함이라고 했죠. 외함이 대지와 연결되었을 때는 T자를 적어주고요. T자. 그리고 중성점과 연결되었을 때는 N자를 적어줍니다. 근데 여기 TN계통이죠. 여기서 또 CS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중성점이 결합되어 있을 때 어떤 거와 보호도체와 결합되어 있을 때를 C, 분리되어 있을 때를 S 이렇게 표시합니다. 좀 어렵죠? 이 문제 이게 이해되지 않으시면 그냥 그림을 통째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내용은 TN계통에서 TNCS 방식이죠. 우선 여기 부하가 있어요. 요 부하의 노출 도전성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우선 요 처음 3개는 전원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삼성이니까 전원과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보니까 이 선에 뭔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표시는 보호도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 있고 이렇게 찍힌 거 요거는 중성선이란 표시를 가지고 있고요. 요거 보호도체라고 했죠. 보호도체는 P2로 표시하고 중성선을 N으로 표시합니다. 요거 PEN은 뭘까요? 겸용이죠. 겸용. 보호도체와 중성선 겸용. 그래서 겸용일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 노출 도전성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게 뭐라고요? 중성선. 요게 뭐라고요? 보호도체. 근데 2개가 있네요. 2개가 보호도체와 중성선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이 2개의 선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결합된 부분. C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S는 분리죠, 분리. 보호도체와 중성선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요거는 중성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선은 중성선과 연결되고요. 이 표시는 보호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도체와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요 밑에 그려놨으니까 여러분 직접 그려보셔야 됩니다. 4번 그림과 같이 단상 3선식 배전선 ABC 각 선 간의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자, 여기 ABC 배전선의 선 간에 이렇게 부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선의 저항은 3선이 같고 저항은 다 같고 각각 0.06옴 여기 이렇게 3선의 부하가 다 0.06옴이란 얘기예요. AB, BC, CA 간의 전압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부하 역률은 변압기 2차 전압에 대한 것으로 하고 또 선로의 리액턴스는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지요? AB, BC, CA 간의 전압, 여기 A, B에 간의 전압, 그 다음에 BC 요 사이의 전압, 그 다음에 CA 요 사이의 전압이에요. A, B의 전압은 여기 변압기 2차 측 전압, 여기 100V지요? A, B에 연결된 게 100V입니다. 요 100V에다가 A, B에 걸리는 요 부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압 강하를 빼주면 A, B의 전압을 알 수가 있어요. 전압 강하 우리 구하는 공식 뭐죠? 요거 단상이죠? 단상 삼선식이에요. 그래서 I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리액턴스 무시한다고 했죠. 요 X 무시 하면은 이 문제에서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은 IR 코사인 세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A, B의 전압은 요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에 여기 전압 강하를 빼주면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은 IR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저항을 곱해주면 이게 전압 강하가 된다. 요렇게 식을 정리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 전류에다가 역류를 곱합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1은 20A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전압 강하를 구할 때 사용하는 전류값은 20A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 B하고 C 걸려있는 그 사이에 걸려있는 부하를 보니까 40A의 역률이 0.6이 돼요. 그럼 40 곱하기 0.6 하면 24A죠? 전압 강하를 구하는 전류값은 24A다. 그리고 A와 C에 걸려있는 50A의 역률 0.8을 곱하면 40A죠? 그죠? 그래서 전압 강하 2를 구할 때 사용하는 전류값은 40A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저항만 곱해주면 전압 강하를 구할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용하는 전류는 이 전류값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선로에 흐르는 전류까지 봐야 돼요. 자, 보면 자, 우선 여기가 20A, 24A, 40A로 이것을 보고 정리가 된 거죠. 자, 이쪽으로 20A, 이쪽으로 40A가 분기되려면 이쪽에는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야죠? 60A의 전류가 흘러야죠. 그죠? 두 개 더한 값과 여기 분기되기 전에 전류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는 24A래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전류의 값은 4A가 돼야 20A와 4A가 합쳐서 24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4A다.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20A랑 더해져서 여기 24A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40A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죠. 그리고 여기 24A가 흐릅니다. 그럼 두 개가 합쳐져서 40A와 24A가 합쳐진 64A가 이쪽으로 흘러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부하 방향으로 60A. 여기 어떤 선일까요? B선, 중성선이죠. 여기 선이에요. 여기가 60A, 여기가 4A, 이쪽 반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64A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전압 강하 한번 구해볼게요. 전압 강하. 요것만 가지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부하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60A의 전류가 흐르고 이쪽으로 4A의 전류가 흐른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죠? 그럼 요거 가지고, 이거 A, B잖아요. A, B의 전압 강하를 구하면, 우선 A, B의 사이의 성간전압 100V, 마이너스. 여기 흐르는 전류,
자, 60A가 이렇게 들어가서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4A입니다.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60 마이너스 4A. 여기다가 뭐 곱해야 된다고요? 저항이 0.06 해서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AB는 100-60-4 곱하기 0.06 96.4 64V. 그래서 AB의 단자 전압은 96.64V가 되고요. 똑같이 BC 구해볼까요? BC? 자, 요것만 떼어서 보면 B와 C 100V네요. 100V. 그죠? 100V고 B와 C 이쪽 방향으로 4A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64A. 전압은 VBC는 여기 선간전압 100V에 마이너스 전류가 이렇게 가죠. 4와 64를 더해야 됩니다. 방향이 같으니까 그죠? 4 플러스 64 곱하기 저항 0.06 식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BC 사이의 단자 전압은 95.92. 그 다음에 AC면 여기네요. 여기 이렇게 그죠? 자, 요것도 그려보면 부하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60A 이쪽으로 나오는 게 64A입니다. 그리고 단자 전압은 AC니까 A와 C 200V네요. 그러면 AC는 200V 마이너스 60A와 64A를 더해야지. 60A 플러스 64A 곱하기 저항 0.06 하면 192.56V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의 자세한 해설은 여기 또 참고에 요렇게 해놨으니까 요거 보고 본인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서는 이거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적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 고장 전류 10kA 전류 통전 시간이 0.5S 접지선 내 허용 온도 상승을 1000도씨로 하였을 경우 접지 도체의 공칭 단면적 밀리미터 제곱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공칭 단면적은 문제에서 이렇게 줬지요. 그래서 계산값을 가지고 구한 다음에 계산값보다 큰 값으로 선정하면 됩니다. 우선 도체 단면적 문제에서 준 게 전류 통전 시간과 허용 온도 상승을 줬네요. 그 다음에 고장 전류 줬어요. 그죠? 이것 가지고 접지 도체의 공칭 단면적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요 공식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체 단면적. 이거는 전류, 고장 전류 곱하기 루트 허용 온도 상승 분의 0.008 통전 시간. 문제에서 다 줬지요? 전류는 10kA. 그러면 10에다가 10의 3승 곱해줘서 기본 단위 암페어 단위 만들어주고요. 곱하기 루트 허용 온도 상승을 1000 분의 0.008 곱하기 전류 통전 시간이 0.5 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고항률 계산기 눌러보면 이때 도체 단면적은 20이라는 게 나오고요. 요 값을 가지고 공칭 단면적에서 선정하는 거죠. 20보다 큰 건 25 있네요. 그래서 25mm 제곱 선정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전기 공사업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 수행상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 서식 5가지만 쓰시오. 감리 문제입니다. 이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죠. 그죠? 그냥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이게 뭐라고요?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 수행상 비치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 서식 5가지. 요거는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16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중에서 5가지.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7번 그림은 옥내 배선도의 일부를 표시한 것이다. 기역 니은 전등은 A 스위치로, 디귿 리을 전등은 B 스위치로 전멸하도록 설계하고자 한다. 각 배선에 필요한 최소 전선 가닥수를 옥내 배선도에 직접 표시하시오. 이런 가닥수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시퀀스도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하시는 게 좀 편하세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일단 문제에서 기역 니은 전등은 A 스위치로,
그 다음에 디귿, 리을 전등은 B 스위치로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하나씩 요 시퀀스도를 보고 여기 도면에다 그려 넣는 거예요. 자, 여기 전원은 단상 2선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선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중성선일 거예요. 우선 중성선부터 중성선이 A로 가고 A 스위치로, 중성선이 A 스위치로 가고 A 스위치에서 B 스위치로 갑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A에서 기역으로 갑니다. 기역. A에서 여기서 다시 나와야 돼요. A에서 기역으로 가고 기역에서 니은으로 가요. 기역에서 니은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B에서도 와야죠. B에서 디귿으로 가고 B에서 디귿으로 갑니다. 디귿으로 가고 디귿에서 리을로 갑니다. 리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리을, 디귿, 니은, 기역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리을, 디귿, 기역, 니은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고 여기서 전원, 나머지 한 중성선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들어가도 되죠? 여기서 중성선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가닥수 세면 되는 거예요. 가닥수. 여기 몇 가닥이에요? 세 가닥. 자, 가닥수는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랬죠? 세 가닥.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 몇 가닥? 두 가닥. 여기 디귿 두 가닥, 여기 두 가닥, 여기 두 가닥. 그래서 답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닥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세 가닥, 두 가닥 뭐 이렇게 암기하셔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이렇게 시퀀스도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금거가면서 도면에다 하나씩 그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닥수를 산정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왜냐면 실제 현장에서 입선 칠 때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2학 공부할 때 나중에 또 현장에서 내가 입선 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해하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입선 치는 게 여기 참고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선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퀀스도 간단히 그려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가닥수를 구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8번 고압 자가용 수용가가 있다. 이 수용가는 역률이 1.0인 50kW의 부하와 역률이 0.8 지상인 100kW 부하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하에 공급하는 변압기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델타 결선하였을 경우 필요한 변압기 한 대당 최저 용량을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자, 계산을 해서 여기 변압기 용량에서 선정하면 되겠죠. 우선 이 내용은 뭐냐면 어느 수용가에 역률이 1이고 유효전력이 50kW인 부하와 역률이 0.8이고 그 유효전력이 100kW인 이런 부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변압기의 한 대의 용량을 구해라. 요거 3상으로 델타 결선이 되어 있다고 했죠. 요거 한 대 용량. 우선 변압기 용량은 단위가 뭐죠? 킬로볼트 암페어지요. 그죠? 킬로볼트 암페어는 피상 전력입니다. 삼각형으로 나타내면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죠. 여기가 유효, 여기가 무효 전력이면 이쪽이 피상이죠. 요 빗변을 어떻게 구하죠? 루트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 요렇게 구하잖아요. 그죠? 우선 유효 전력. 여기서 유효 전력은 요거 두 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유효 전력은 50 플러스 100 해서 150입니다. 무효 전력 구해볼까요? 무효 전력은 이쪽 부하의 무효 전력, 이쪽 부하의 무효 전력 더하면 되죠. 부하가 50kW이고 역률이 1일 때 무효 전력은 0이지요. 0. 역률이 1이란 얘기는 유효 전력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 전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이에요. 그럼 요 세타는 0도죠. 코사인 세타 0도일 때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코사인 세타 나타낼 때 요 세타 값으로 코사인 세타 나타내죠. 삼각형으로 나타낼 때. 그래서 얘가 유효고 얘가 무효입니다. 근데 이 세타가 0도래요. 0도면 그냥 여기 유효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무효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하가 50kg인 역률이 1일 때는 무효 전력이 0이고요. 여기 보면 유효 전력이 100. 그 다음에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8입니다. 여기서 무효 전력 뭐죠? 이 높이잖아요, 높이. 이 삼각 함수에서 이 높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책에 해설해 놓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뭐 x라고 둘까요? x라고 두면 탄젠트 세타는 밑변 100분의 x죠. 그죠? 얘가 이렇게 가서 곱해주면 100 탄젠트 세타는 x. 요 무효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각도, 우리 코사인 세타가 0.8이라는 걸 알면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각도 세타는 코사인 넘깁니다. 근데 코사인, 사인, 탄젠트는 넘어가면 아크가 붙어요. 그래서 아크 코사인 0.8. 얘 구학용 계산기에다가 넣고 계산하면 이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이 식의 세타 쪽에 이렇게 적용을 하면 75k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밑변이 100이고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코사인 세타는 요 P상분의 유효 전력 100이에요. 여기서 요 P상을 구하면 얘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P상 전력은 코사인 세타분의 100이 돼요. 그럼 이제 0.8이죠. 0.8분의 100 하면 125 나옵니다. 요 125가 뭐라고요? P상 전력. 그래서 여기가 12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게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얘 x로 두면 이렇게 사인 세타는 125분의 x. 그죠? 125 이렇게 넘어가면 125 곱하기 사인 세타는 x.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0.6. 그래서 125 곱하기 0.6 하면 75 나옵니다. 75.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게 이제 무효 전력이 이쪽에는 0, 여기는 75kb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무효 전력은 75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변압기 용량 P상 전력이라고 했죠. 삼각형 그려보면 유효 전력이 150, 무효 전력이 75. 요 P상 전력 여기가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의 제곱 플러스 75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167.71kVA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단상 변압기 세대를 델타 결선한 세대 용량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변압기 한 대당 최저 용량을 물어봤죠. 그래서 여기다가 3을 나눠야 돼요. 요게 세대 용량이니까 3을 나누면 55.9kVA인데 변압기 전격 용량 좋죠. 그래서 요거보다 큰 75kVA를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부하, 변압기에 연결되어 있는 부하 역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역률로 유효 전력 따로, 무효 전력 따로 구해서 그 합성해서 변압기 용량을 구해준다는 거. 이거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2번, 한 대 고장으로 부위결선하였을 경우 과부하율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자, 과부하율은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분의 부하전력 곱하기 100으로 구합니다. 자, 부하전력은 우리 좀 전에 구했죠. 변압기 용량 구할 때 부하를 가지고 P상전력 구했죠. 그죠? 그게 이제 부하전력이고요. 공급전력은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대 고장으로 부위결선하였다고 했죠. 변압기 세대가 이렇게 있어요. 변압기 세대가 이렇게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났답니다. 이렇게 삼상을 하고 있는데 한 대가 고장났대요. 그럼 요게 이제 부위결선이에요. 근데 좀 전에 변압기 한 대 용량 우리 뭐라고 했죠? 75kVA. 75kVA. 우리 좀 전에 가로 1번에서 계산한 값이잖아요. 그죠? 요거 두 대가 이렇게 부위결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위결선된 총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한 대의 루트 3배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변압기 한 대 용량 75kVA에 루트 3배를 해서 129.9kVA다. 이게 변압기가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 전력
129.9, 부하 전력 167.71, 여기 과부하율 공식에다 넣고 곱하기 100 하면 129.11%가 과부하율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29.11%가 되겠습니다. 여기 과부하율 요거 가끔가다 나오니까 요 공식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풀어보셔야 돼요. 가로 3번 델타 결선 시의 변압기 동손과 V 결선 시 변압기 동손의 비율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 변압기는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고 부하는 변압기 V 결선 시 과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자, 요거는 여기 답안 작성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암기입니다. 암기. 자, V 결선 했을 때의 동손은 손실의 2배. 왜냐? 2대잖아요. V 결선 할 때는 변압기 2대를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압기 한 대당 손실의 2배. 델타 결선은 변압기 3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의 3배. 네, 해서 이런 식으로 동손을 구한다는 거. 요거 하면 약분돼서 2분의 3 해서 1.5배다. 요거 암기가 되겠죠. 암기. 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번 그림은 PB 온 스위치를 온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동기 M이 작동하는 회로이다. 여기서 사용한 타이머 T는 입력 신호가 소멸되는 즉시 접점이 요거 비접점으로 삭제해 주세요. 그래야 이제 내용이 좀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접점이 복귀되어 전동기 M이 정지하는 형식이다. 이 회로는이 아니라 이 회로를 전동기가 회전하면 릴레이 X가 복귀되어 타이머의 입력 신호가 소멸되고 전동기는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이 회로는 어떻게 수정되어야 하는지 수정하여 주어진 미완성 도면을 완성하시오. 자, 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는 회로가 이제 이렇게 동작하는 회로인데 이 회로를 요 아래에 있는 내용으로 수정하시오. 네, 이런 내용의 문제예요. 자, 요거 비접점으로 삭제고 회로를 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회로를 봅시다. 그림은 PB 온 스위치를 온한 후 이 PB 온 스위치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눌러서 회로를 연결시켜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X 릴레이가 여자가 되고 X에 관련된 접점, 요 A 접점은 붙어서 이렇게 자기 유지 되겠네요. 그죠? 되고 타이머도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일정 시간 후, 설정 시간 후에 타이머의 접점이 동작을 하겠죠. 접점이 동작해서 여기 있는 회로를 연결시켜 줘서 MC를 동작시키고 MC가 동작되면 모터가 동작되는 이런 회로입니다. 여기서 타이머 T는 입력 신호가 소멸되는 즉시, 그러니까 요 입력 신호가 이렇게 끊어지는 즉시 요거 누르면 회로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신호가 끊어지면 얘도 이제 복귀해서 MC도 복귀하고 MC가 복귀되면 모터가 정지하는 이런 회로입니다. 이런 회로인데 이 회로를 전동기가 회전하면 릴레이 X가 복귀돼요. 이 전동기가 회전하면 그 MC가 여자가 되면 이게 붙겠죠. 그래서 전동기가 이제 회전을 하는데 회전하는 동시에 릴레이 X가 복귀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요 MC가 동작하면 X 릴레이를 소자시킬 수 있는 접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동작하면 이쪽으로 여자되는 회로를 분리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MC B접점을 연결해 놓으면 B접점은 신호를 받으면 회로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MC가 여자되면 MC와 관련된 B접점이 회로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때 요 X 릴레이는 소자되고 관련된 접점 X도 복귀돼서 회로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러면 요 타이머가 소자돼서 타이머에 관련된 접점도 복귀하죠. 그래서 얘도 회로를 떨어뜨려 주는데 여기 보면 타이머의 신호가 소멸되고 전동기는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이 신호가 소멸돼서 이 회로를 분리시켜 놔도 이 전동기는 계속 회전을 해야 된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MC가 신호가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MC A 접점을 여기다 이렇게 추가하면
요 MC가 동작하면 A 접점이 동작해서 요 타이머의 접점이 회로를 분리시켜줘도 계속 신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점을 추가하면 문제에 주어진 내용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깔끔하게 보면 이쪽 부분, 여기 부분 MC B 접점이 들어가고요. 이쪽 부분 MC A 접점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삭제 부탁드립니다. 잘못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건데, 이 회로만 보고 요거 이렇게 추가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이 시퀀스 도면을 연습장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씩 한번 다 그려보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동작되는지 이렇게 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시퀀스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이해가 좀 더 빠르실 겁니다.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10번 단상 3선식 110대 220V를 채용하고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 변압기가 설치된 수전실로부터 50m 되는 곳에 부하 집계표와 같은 분전반을 시설하고자 할 때 다음 조건과 전선의 허용 전류표를 이용하여 다음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조건 이렇게 쭉 줬고요. 허용 전류표와 부하 집계표를 줬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가로 1번부터 풀어보면 간선의 공칭 단면적을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간선은, 자, 문제 처음에 읽어보면 변압기가 설치된 수전실로부터 50m 되는 곳에 부하 집계표와 같은 분전반을 시설한다고 했죠. 자,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50m 되는 곳에 분전반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간선은 요 50m 길이의 이 선을 의미합니다. 요 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단상 3선식이래요. 그러면 선이 3개가 이렇게 가겠죠. 이 선 3개가 여기 보시는 부하 집계표의 부하를 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AB 부하가 있는데 이 AB 부하를 이 3개의 선으로 전원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자, 해설을 보면 우선 일단은 전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전선의 굵기, 전선의 단면적 구하는 공식인데요. 이거는 암기예요. 단상 2선식 및 직류 2선식의 전선의 굵기 구하는 공식은 1002가 이게 전압 강화입니다. 네, 전압 강화예요. 분의 35.6 요게 선로의 길이고 이게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일 때 전선의 굵기를 구하고요. 삼상 3선식일 때는 이 공식, 단상 3선식, 직류 3선식, 삼상 4선식일 때는 이 공식을 적용한다는 거. 요 내용은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단상 3선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선의 굵기 A는 1000, 요 2가 뭐라고요? 전압 강화. 그 다음에 17.8 선로의 길이, 그 다음에 그 선로에 흐르는 전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선로의 길이는 50m라고 문제에서 줬고요. 자, 전류를 구해보면 A선의 전류 I는 V분의 P로 구하죠.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단위는 볼트 암페어.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두면 전압 넘어와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류를 구해보면 우선 A파트 구하면 A파트의 부하 분담은 5000V 암페어. 그러면 A파트의 전류는, A에 흐르는 전류는 V분의 P. 단상 3선식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A고 B고 중성선이면 A와 중성선, 여기의 전압, 즉 여기의 전압은 110V, 여기 전압 110V, A와 B, 여기 성간 전압 220V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그냥 A 부하의 전류만 구하는 거죠. A 부하와 중성선 간의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은 110 분의 A의 부하는 5000 해서 45.45A 나오네요. 45.45A.
자, B도 구하면 B 여기다 할까요? 네, B는 전압 110 분의 4200V 하면 얘는 38.18. 그래서 A선의 전류는 45.45A, B선의 전류는 38.18A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세 선의 굵기가 다 다를까요? 들어오는 그 간선의 굵기는 세 선이 다 똑같겠지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구할 때 적용하는 전류는 계산된 전류 중에 큰 전류를 적용합니다. 45.45가 크죠. 그래서 전류의 크기가 큰 A선의 전류 45.45 적용해서 이제 이것들을 공식에다 이제 적용시켜 볼게요. 우선 17.8 곱하기 길이, 전선의 길이 50m 곱하기 전류는 45.45A 나누기 1000에 곱하기 전압 강한데 여기 2점이 나왔죠. 2.2가 나온 이유는 문제 조건에 보면 전압 강화율은 2%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최대가 2%란 얘기예요. 그래서 전선의 전압, 중선선과 선간전압의 전압 110V에 2% 하면 전압 강화는 2.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강화 2.2% 적용하면 여기 18.39mm 제곱이 나오는데요. 그냥 요거를 그냥 바로 답으로 적으면 안 되겠죠. 여기서 선정하라고 했죠. 여기 전선의 허용 전류표를 보면 여기 단면적 나와 있죠. 18.39 나왔네요. 18.39mm 제곱보다 큰 건 25mm 제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5mm 제곱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 요거 전선의 굵기 구하는 이 공식 꼭 암기하고 있어야겠지요. 요거 암기하고 문제 직접 내가 풀어본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2번 후간 전선관의 굵기를 계산하여 선정하시오. 자, 여기 해설을 보면 단면적이 25mm 제곱의 전선의 피복 포함 단면적이 88mm 제곱이므로 요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예, 단면적이 25mm 제곱인 전선의 피복 포함 단면적은 88mm 제곱이다.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피복 포함 88mm 제곱이므로 단상 3선식 전선, 즉 선이 3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선의 총 단면적을 계산해보면 88mm 제곱에 3을 곱해주면 264mm 제곱이다. 예, 당연하겠죠? 자, 조건에서 보면 후간 전선관 내에 전선의 점유율은, 즉 후간 전선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 그 면적은 48%입니다. 이거 퍼센트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48% 이내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자, 즉 이 총 단면적, 후간 전선간의 단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전선의 점유율은 48%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어디 있냐면 조건에 보면 후간 전선간 내 전선의 점유율은 48% 이내를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선 요 총 면적, 요 전선의 단면적이 264일 때 요게 48%면 총 면적은 얼마나 되겠는가,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간 전선간의 총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뭐 동그랗겠죠, 그죠? 원의 면적 파이 R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런데 후간 전선간 나타낼 때는 이 내경, 즉 요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후간 전선간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R은 지름의 반을 나눈 거죠. 그래서 지름을 적용하면 R은 지름의 반을 나눈 값이다 해서 R 대신 이 값을 적용해 주는 거예요. 해서 D의 제곱하면 요 파이 D의 제곱 나누기 2의 제곱하면 4지요. 후간 전선간의 단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4분의 파이 D의 제곱, D는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지름, 직경이라고 했어요. 후간 전선간은 이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공식을 가지고 구해볼게요. 우선 전선의 단면적은 이 전체 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 전체 면적의
48%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0.48이 단면적 264와 같거나 커야 되겠죠. 왜냐? 요거는 전체 면적의 48%인 이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면적은 전선이 지나가는 그 단면적보다 커야죠. 그죠? 즉, 이 단면적이 이 면적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후광 전선간의 굵기죠? 굵기는 요 지름 가지고 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이제 요것 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우선 0.48을 넘기면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나눠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4파이 d의 제곱은 0.48분의 264가 됩니다. 요 4는 넘겨주면 곱해줘야지요. 그래서 4가 넘어가면 곱하기 4. 그 다음에 우리 d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는 거잖아요. 파이도 넘겨주면 나눠줘야 되겠죠. 파이는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파이분의 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d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0.48 곱하기 파이 분의 264 곱하기 4가 되네요. 요거 제곱을 없애주려면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죠. 얘랑 없어져서 결론은 d는 0.48 곱하기 파이분의 264 곱하기 4에 루트를 씌워놓은 크기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d가 뭐라고요? 여기 후광 전선간의 직경,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공학용 계산기에다 넣고 계산하면 26.46mm 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후광 전선과는 이제 기성품이 있죠. 기성품의 굵기를 보면 16, 22, 28, 36, 42, 54에서 쭉쭉쭉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26.46보다 큰 거를 보면 28 여기 있네요. 28. 그래서 28mm 선정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여기 단면적 구하는 공식 요거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한 후에 답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요거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가로 3번 간선 보호용 과전류 차단기의 용량을 아래 표에서 선정하시오. 자, 답안 작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이 수정을 하면 단면적 25mm 제곱의 허용전류는 전선의 허용전류표를 보면 단면적 25mm 제곱의 허용전류는 133인데 여기 전선간 세분 이하 수용 시에는 117A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사용된 전선간이 세분 이하이기 때문에 117A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작은 전류의 값으로 차단기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단면적 25mm 제곱의 허용전류는 전선간 세분 이하 수용 시 117A이므로 배선용 차단기는 117A보다 작은 여기 100A 선정.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0A 선정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 4번 분전반 독선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자, 이걸 보면 요 선이 A고 요 선이 B고 여기가 중성선이네요. 자, 여기 차단기 번호가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 집계표를 보고 한번 결선을 해볼게요. 부하 집계표입니다. 여기서도 수정할 게 있네요. 요 밑에부터 2가 아니고 요거 전부 다 1극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등은 2극 A, B의 두 극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두 극을 사용하는 극수가 2인 회로번호를 보면 1번과 2번이 있네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두 극 이렇게 해서 이렇게 A와 B 극을 이렇게 사용한
요런 식으로 여기 좀 찍어줘야 됩니다. 네, 요렇게 하고요. 3번하고 4번 볼까요? 자, 3번, 4번 보면은 극수가 한 개네요. 그죠? 그 다음에 A부하의 1000, 그 다음에 A부하의 1400 이렇게 걸려있네요. 그래서 3번, 4번은 모두 A부하에 이렇게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여기는 중성선 가야죠. 중성선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요번엔 5번하고 6번 볼게요.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은 B부하에만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B부하에만. 5번하고 6번은 B부하. 여기 B부하죠. B부하에만 이렇게 연결되고, 중성선은 중성선끼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7번, 8번 볼게요. 7번은 A부하, 8번은 B부하네요. 7번은 A부하, 8번은 B부하. 그리고 중성선은 같이 쓰는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성선, 요것을 이렇게 끌어와서 접지해야 되겠죠. 아, 여기 중성선 하나 연결 안 했네요. 네, 요거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깔끔한 해답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부하 직계표를 보고 그 부하 분담 하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 네, 요거 직접 한번 그려보세요. 네, 가로 5번. 설비 불평형률을 계산하여 구하시오. 단상 3선식에서 설비 불평형률은 중선선과 갑 전압측 전선 간에 접속되는 부하 설비 용량의 차.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요게 중성선이고 요게 A상이고 B상이고 이렇게 해서 그림 그렸죠. 요 중성선과 연결되어 있는 상들의 합, 그 부하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A 부하 설비 용량은 콘센트, 횡코일 해서 콘센트 1000, 콘센트 1400, 횡코일 700 해서 3100V 암페어가 되고요. B 부하는 콘센트, 횡코일, 콘센트 600, 콘센트 1000, 코일 700이 중성선과 B상 간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하면 2300이 나와요. 그리고 총 부하 설비는 그 연결되어 있는 부하를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네, 여기 분자는 중성선과 갑 전압측 전선 간에 접속되는 부하 설비 용량의 차. 자, A 부하와 중성선은 콘센트, 횡코일이죠.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3100. 그 다음에 콘센트, 횡코일. 요건 중성선과 B상의 부하. 요거 다 더하면 2300 해서 3100에 2300을 빼고 총부하. 총부하는 부하 직계표에서 A 부하 분담 5000과 B 부하 분담 4200을 더해서 총 부하 설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5000 플러스 420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0 하면 이때 설비 불평형은 17.39%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등부하 요거 1200이었죠? 네, 1200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설비 불평형률 구하는 거 단상 3선식에서는 요런 식으로 구한다는 거 요거 꼭 암기해주세요. 요거 직접 계산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건축물의 전기 설비 중 간선의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5가지만 쓰시오. 네, 단답형 문제죠.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5가지 암기해 주시고요. 참고사항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그림은 22.9kV Y결선 간이 수전 설비에 대한 단선 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단선 결선도 문제에서 이렇게 줬고요. 가로 1번을 보면 수변전실의 형태를 큐비클 타입으로 하고자 한다. 고압반 4면과 저압반 2면으로 구성할 때 수용되는 수배전반과 기기의 명칭을 구분하여 쓰시오. 자, 이 문제는 단답형 문제입니다. 예, 암기하고 가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기실 가보면 이렇게 큐비클 형식으로 돼서 이런 판넬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4개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고압반이 있고요. 또 요 밑에 또 이렇게 저압반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큐비클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퓨즈, 전력 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이거 뭐예요? MOF죠. MOF, 컷아웃 스위치, COS, 동력용 변압기, 전등용 변압기, 이런 것들을 나눠서 고압용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저압반은 기중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를 저압반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암기사항이 되겠죠? 네, 단자평입니다.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가로 2번, 도면에 표시된 1, 2, 3번의 기기에 최대 설계 전압과 전격 전류를 쓰시오. 기기에 표시된 1, 2, 3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1번은 ASS,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죠. 그리고 2번 여기 있네요. LA, 요건 피렉이고요. 3번 COS, 컷 아웃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ASS, LA, COS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전압을 보니까 변압기 1차 전압 22,900V죠. 요것을 가지고 최대 설계 전압과 전격 전류를 구하면 ASS, 요거 ASS입니다. ASS 자동 고장 구분 계획이 요거는 암기사항이에요. 25.8kV가 최대 설계 전압이 되고요. 200A가 전격 전류가 됩니다. 피레기는 18kV, 그 다음에 2500A, 컷아웃 스위치는 25kV, 8A 트립. 요거는 이제 전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암페아 트립은. 그리고 100A 프레임. 프레임은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프레임. 예, 그래서 이렇게 했다는 거. 요거는 근데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요 계산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에요. 예, 요거 암기 주시고요. 가로 3번 보면 4번, 5번 차단기의 암페아 프레임. 차단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프레임이고요. 차단기의 전격을 나타내는 게 암페아 트립, AT입니다. 그래서 차단기의 프레임과 트립을 계산하여 산정하시오. 자, 그러면 4번, 5번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4번이 변압기 2차 측, 5번도 변압기 2차 측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변압기 2차 측의 전압은 380V죠. 요거 220V는 상전압입니다. 우리 계산할 때 성간전압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2차 성간전압은 380V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전류, 전류는 우선 전류값은 우리 용량 구할 때 P는 루트 3, 3상에서 VI 이렇게 구하죠.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3 V 넘어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ACB 차단기의 전류값은 루트 3 곱하기 2차 측 성간전압이 380V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용량은 여기 ACB 차단기의 변압기, 요 변압기의 용량을 적용하는 거예요. 500kV 암페아죠. 여기 MCCB 계산할 때도 200kV 암페아 가지고 적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용량은 500kV 암페아, 식에 적용하는 볼트 암페아 단위로 바꿔주면 500 곱하기 10의 3승 해서 얘 계산하면 759.67 암페아 나오네요. 그래서 우선 전격은 800 암페아 트립 AT, 그리고 요거에 맞는 게 이제 800 암페아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MCCB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이 380, 그리고 분해 MCCB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의 용량은 200kV 암페아였어요. 그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3승 계산하면 이때 전류값은 303.87 암페아. 그래서 요거보다 큰 전격을 보면 350 암페아 트립이 있네요. 그래서 350 암페아 트립의 프레임은 요거보다 큰 400 암페아 프레임 선정.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 참고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3번 CT 및 PT에 대한 물음이다. 답하시오. 바로 1번 CT를 운전 중 개방하여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단히 쓰시오.
이거 단답형 암기하는 문제겠죠. CT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CT 2차 측의 절연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CT는 단락, PT는 개방. 요거 암기 사항이죠. 암기. 그래서 CT는 꼭 단락해야 되고 PT는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단자 CTT, PTT 여기에 이제 뭐 CT에 관련된 뭐 계전기를 교체한다던가 이럴 때 CTT에 뭐 이렇게 탁 꽂지요. 그게 CT를 단락하기 위해서 꽂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암기하고 가자고요. CT는 단락해야 되고 PT는 개방해야 된다. 요거 단락하지 않으면 CT 2차 측 절연은 파괴된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2번 PT 2차 측 전격 전압과 CT 2차 측 전격 전류는 일반적으로 몇 볼트와 몇 암페어로 하는지 쓰시오. 이거 암기 사항이죠. PT는 무조건 2차 측 전압이 110볼트고요. CT는 무조건 2차 측 전압이 5암페어입니다.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가로 3번 고압 3상 간선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PT와 CT를 설치할 때 다음 그림의 결손도를 답안지에 완성하고 접지가 필요한 곳에는 접지 표시를 하시오. 자,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PT는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하고 중간에다가 퓨즈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PT 2차 측은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하고요. 요게 전압계용 절환 스위치죠. 이렇게 스위치에 들어가서 전압계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CT는 퓨즈를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CT는 개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겨서 퓨즈가 끊어지면 CT는 절연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래서 퓨즈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는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전류계용 전환 스위치죠.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접지는 여기 PT 중간선과 CT의 각 상이 만나는 그 선에 접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지한다는 거 뭐 암기하는 문제예요. 그죠? 요거 꼭 그려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PT, 여기가 CT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14번 수전전압이 6600V 가공 전선로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58.5%일 때 수전점의 3상 단락 전류가 8000A인 경우 기준 용량을 구하고 수전용 차단기의 차단 용량을 계산하여 아래 표에서 선정하시오. 문제가 기준 용량과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라는 문제네요. 우선 기준 용량부터 구해볼까요? 기준 용량 공식. 기준 용량은 루트3 곱하기 공칭전압 곱하기 전격 전류가 되겠죠. 근데 공칭전압 문제에서 6600V 줬어요. 그죠? 수전전압 6600V. 근데 전격 전류는 주지 않았네요. 전격 전류를 주지 않고 퍼센트 임피던스와 단락 전류를 줬습니다. 우리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 뭐지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죠. 여기서 전격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 넘어가서 나눠주면 되죠. 나눠주는데 분수는 넘어가면 아래 위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전격 전류는 아래 위 바꿔서 100분의 퍼센트 임피던스 곱하기 단락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준 58.5% 나누기 100 곱하기 단락 전류 8000A 계산하면 이때 전격 전류는 4680A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준 수전전압 여기다 놓고요. 전격 전류 여기다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까지 여기가 볼트고 얘가 암페어지요, 단위가. 그래서 여기까지는 용량의 단위가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메가볼트 암페어로 계산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단위를 메가볼트 암페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이 53.49 메가볼트 암페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반올림해서 기준 용량은 53.5 메가볼트 암페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요번에는 이제 차단 용량입니다. 차단 용량은 루트 3, 이거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는 거예요. 그죠? 네,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은 삼상에서 루트 3 곱하기 전격전압. 요 전격전압은 차단기의 전격전압이에요. 차단기 전격전압 곱하기 단락전류로 구합니다. 차단기의 전격전압은 공칭전압. 요거 문제에서 준 수전전압이 되겠죠? 네, 에다가 1.1분의 1.2를 곱하면 이제 전격전압이 되는데, 문제에서 준 게 6600V예요. 그죠? 6600V는 차단기 전격전압 7200V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요 차단기 전격전압, 그 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격전압은 7200V다. 단락전류는 문제에서 8000A라고 줬지요? 그래서 얘네들을 요 공식에다가 적용하면 루트 3 곱하기 전격전압 7200V예요. 곱하기 단락전류, 전격 차단전류가 되겠죠? 얘가 8000A.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는 메가볼트 암페아예요. 그럼 여기도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줘서 단위를 메가볼트 암페아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99.77 메가볼트 암페아, 문제에서 준 차단기 전격 용량에서 요거보다 큰 거 고르면 100 메가볼트 암페아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00 메가볼트 암페아 선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차단기 용량, 차단기의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 기준 용량 구하는 공식, 요거 암기하고 계셔야겠죠? 암기하고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권수비 30인 단상 변압기가 1차 전압을 6.6kV를 가할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변압기 손실을 무시한다. 자, 가로 1번 보면 2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예요. 여기에 권수비가 이제 이렇게 있겠죠? 1차 전압과 2차 전압, 이것을 지금 권수비로 나타내면 권수비 A는 2차 권수분의 1차 권수,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요 권수비죠? 여기서 이제 2차 전압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압비로 2차 전압분의 1차 전압, 여기서 2차 전압으로 식을 정리하면 권수비 A랑 자리 바꿔도 되죠. 그래서 2차 전압은 권수비분의 1차 전압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1차 전압, 문제에서 6.6kV 식에 대입할 때 볼트 단위로 대입하기 위해서 6.6 곱하기 10의 3승 나누기 권수비 30 계산해주면 2차 전압은 220V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죠. 220V. 답이 220V가 되고요. 가로 2번 볼까요? 가로 2번. 2차에 50kW 지상 용률이 80%의 부하를 걸었을 때 1차 및 2차 전류는 몇 암페아인가? 자, 이 문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지금 변압기가 이렇게 있겠지요.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2차 측에 이제 부하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부하가 연결이 됐습니다. 이 부하의 용량은 50kW고요. 코사인 세타 역률은 80% 0.8이랍니다. 이때 1차 전류와 2차 전류를 구해라. 그런 문제죠. 2차는 좀 전에 몇 볼트라고 했죠? 220V. 그 다음에 권수비가 30이고요. 1차 전압이 6600V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이 전압을 알고 용량을 알고 역률을 알면 여기 2차에 흐르는 전류 알 수 있겠죠? 자, 여기 용량이 킬로와트 단위이기 때문에 유효전력이에요. 유효전력. 그래서 P는 VI 코사인 세타로 구해집니다. 자,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I는 V랑 코사인 세타 넘어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압 코사인 세타 분의 P 부하전력.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2차 전압 220V, 역률 0.8에 부하전력 50kW, 50 곱하기 10의 3승 와트로 바꿔서 이렇게 적용해줘서 계산을 하면 2차 전류는 284.09A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즉 이것 가지고 이제 1차 전류를 구하면 권수비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권수비 A는 전류로 계산하면 1차 전류분의 2차 전류, 이렇게 계산되죠. 1차 전류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 권수비와 자리를 바꾸면 1차 전류는 권수비분의 2차 전류가 되겠습니다. 2차 전류 284.09 나누기 권수비 30 하면 1차 전류는 9.47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류는 9.47A, 2차 전류는 284.09A다. 네,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변압기 관련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예요. 이런 거 나왔을 때 꼭 본인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고, 권수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1차 전류도 구하고 2차 전압도 구할 수가 있구나. 네, 이런 거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가로수 3번, 1차 입력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인가? 자, 킬로볼트 암페어 단위의 입력 구하면 P는 단상이기 때문에 전압 곱하기 전류 하면 되죠. 그죠? 1차라고 했기 때문에 1차 전압과 1차 전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1차 전압 6600V, 볼트 단위로 바꿔주면 6.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9.47A. 그죠? 여기까지 계산하면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되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킬로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10의 3승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의 3승 곱해주면 답은 61.502 킬로볼트 암페어다. 해서 정답은 62.5 킬로볼트 암페어 하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그림은 유접점식 시퀀스 회로이다. 무접점 시퀀스 회로로 바꾸어 작성하시오. 자,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그냥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제가 요거 좀 설명을 드리면, 자, A, B 스위치를 이렇게 푸시 버튼을 누르면 X1과 X2가 여자가 되겠죠. X1과 X2가 여자 되면 X1과 X2에 관련된 접점도 동작을 해요. 근데 X1과 X2 접점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있네요. 직렬로 되어 있죠. 직렬이면 뭐예요? AND 회로가 직렬이죠. 네, 직렬 개념. 그리고 OR 회로가 병렬 개념이에요. 병렬. 자, 그래서 여기 A, B 스위치는 AND 회로로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이 X4, 여기 4번 릴레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4번 릴레이를 보니까 4번 릴레이 얘가 X4가 여자가 되면 X4에 관련된 접점 동작을 하겠죠. 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것과 C 푸시 버튼을 누르면 여자 되는 X3가 병렬로 되어 있네요. 병렬로 되어 있으면 OR이라고 했죠. OR 게이트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X4와 푸시 버튼 C를 누르면 동작이 되는데 보니까 X3는 B접점으로 되어 있어요. B접점. 부정이죠. 그래서 바 넣어주고 이렇게 들어가서 출력은 P2가 된다. 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암기. 요거 일단 이렇게 그려보시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도 1회 전기 기사 실기 기출 보건 문제 풀어봤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출 문제는 써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눈으로만 봐서는 절대 똑같은 문제가 나와도 적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풀어보시고 계산기 눌러서 답도 내보시고 이런 그림 그리는 문제는 직접 내가 그림 그려서 한번 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